뱅크스 교육감이 사퇴함에 따라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가 차기 교육감으로 임명됐습니다. 불법 마리아나 판매점을 단속하던 뉴욕시 셰리프가 압수한 현금 등의 사용을 두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동부말 내염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인들의 헤리스 지지율이 아택의 최저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티켓시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스 뱅크스 교육감이 24일 사퇴를 발표하자 뉴욕시가 신임 교육감에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부교육감을 임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뉴욕시 교육감에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부교육감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서 최근까지 부교육감으로 활동한 아빌레스 라모스는 가족 및 커뮤니티를 잇는 업무와 더불어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영어 교사로 커리어를 시작한 아빌레스 라모스 부교육감은 교장, 부학군장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정부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심화됨에 따라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국장, 리사 존버그 수석 고문, 아시윈 바산 보건국장 등 아담스 측근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뱅크스가 사임함에 따라 아담스 정부를 떠나는 고위 간부가 한 명 더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자신의 일을 하고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임기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측근들의 줄사퇴가 자신의 부패 혐의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불법 대마 판매점으로부터 현금 뇌물을 받은 혐의 및 압수한 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안소니 미란다 셰리프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미란다 셰리프는 불법 대마 판매점으로부터 자신의 가게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대마 판매점에서 압수한 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돈이 미란다 셰리프가 이사회 회원으로 있는 국제 라틴 경찰관 협회로 흘러갔는지 그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미란다 셰리프는 2년 전부터 불법 대마초 판매점과의 전쟁에서 선두로 나서 1,000개가 넘는 판매점을 적발했지만 현재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의 중심에 섰습니다. 24일 있었던 주간보고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미란다 셰리프는 1,100개에 이르는 불법 판매점을 폐쇄했다. 그들이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NIPD와 보안관 사무실이 관리할 것이라며 나는 그가 뉴욕 시민들이 요구한 자신의 일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란다 셰리프와 아담스 뉴욕시장은 NIPD 시절 법집행부 백 블랙의 책임자로 활동한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연 모기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예방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동부말 내연 감염 사망자가 업스테이트 뉴욕 얼스터 카운티에서 나오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내연 모기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12개 뉴욕 카운티에서 18건의 동부말 내연 감염이 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동부말 내염이 사람에게까지 감염,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저녁 주립공원과 캠핑장 등에 모기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동부말 내염 예방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이번 해는 다르다며 동부말 내염 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부말 뇌염은 보통 주내 2개에서 3개 카운티에서 발견됐는데 올해는 무려 15개 카운티에서 발견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은 백신으로도 예방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부말 뇌염 감염 환자 대부분은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지만 감염자 30%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또한 감염자 절반은 신경학적 장애 등 긴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 상반기 대비 약 13% 늘어났으며 아태계 출신 국가 중 해리스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단체인 APIA 보트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시카고대와 공동으로 아태계 1,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인들의 올 상반기 바이든 지지율이 약 4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지지율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인들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약 13%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해리스 지지율 62%는 아태계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베트남 출신이 77%로 가장 높았고 인도 출신과 필리핀 출신이 69%, 일본계는 67%, 중국계는 65%로 조사됐습니다. 또 트럼프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율은 올 상반기 27%에서 이번 조사 때는 35%로 8%가량 상승, 오름폭으로만 따지면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더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아태 국가 출신 중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이 33%, 일본계가 30%인 반면 인도 출신은 29%, 중국인은 27%에 그쳤습니다. 또 한인 유권자의 82%가 올 대선 때 투표를 하겠다고 답변, 아태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APIA 보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대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한인은 전체의 82%에 달했고 아마도 투표를 할 것이라는 답변이 17%,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아태계 평균 반드시 투표를 한다는 답변 76%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이며 전체 아시안 중 반드시 투표를 한다는 답변 77%보다 약 5%포인트 높은 겁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일본계 미국인의 반드시 투표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계가 83%로 한인들은 이들 2개국 출신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계의 반드시 투표 비율은 74%에 그쳤고 베트남 출신이 73%였으며 기타 국가는 약 64%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태평양계 유권자 3명 중 2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I의 보트 설문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66%의 지지를 획득, 2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6%,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아태계의 민주당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 격차로 앞서고 있어 바이든의 우세 격차 15%보다 23%포인트 더 큰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의견이 62%에 달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호감 의견이 응답자의 70%에 달했습니다. 또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이 77%로 올해 상반기 조사 때 68%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2020년 82%보다는 낮았습니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팀월즈에 대해서는 호감 의견이 56%, 비호감이 18%, 견해를 밝힐 정도로 팀월즈를 모른다는 답변이 26%를 기록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JD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호감 의견이 21%인 반면 비호감이 58%로 3배 정도 많았고 22%는 견해를 밝힐 만큼 벤스 상원의원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은행의 예금 총액은 68억 달러에 달하며 지점별로는 우리아메리카은행 본점 예금이 8억 7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집계한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은행 지점별 예금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한인은행 지점 30개에 예금액이 39억 9천만 달러, 뉴저지주에는 한인은행 지점 23개에 27억 8천여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즉 뉴욕주와 뉴저지주 한인은행 지점은 53개에 예금액은 67억 7,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53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18개 지점의 예금고가 1억 달러를 넘었고, 이 중 우리 아메리카은행 본점인 맨해튼점의 예금이 8억 6,613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뱅크 오브 호프 맨해튼 지점이 약 7억 달러를 기록했고, 3위는 우리 아메리카은행 포트리 지점으로 4억 9,600여만 달러, 4위는 뱅크 오브 호프의 포트리 지점으로 3억 5,800여만 달러, 5위는 하나은행 본점으로 2억 8,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예금고 1억 달러 이상 18개 지점 중 뱅크 오브 호프가 9개로 50%를 차지했고, 우리 아메리카은행이 4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조사 결과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은 6개 지점이 예금고 1억 달러가 넘었으며, 뱅크 오브 호프 플러싱 지점이 2억 2,500여만 달러, 뉴뱅크 본점이 2억 1,9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뱅크 오브 호프 베이사이드가 1억 6,500만 달러, 뱅크 오브 호프 우드사이드 지점이 1억 6,400만 달러, 우리 아메리카은행 플러싱 지점이 1억 5,200만 달러, 뱅크 오브 호프 플러싱 162가 지점이 1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은 1억 달러 이상이 8개에 달했고, 예금고 3위에서 5위까지가 포트리 소재 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뱅크 본점 예금은 2억 1,877만 달러, 뉴밀레니엄 은행 본점 예금은 1억 4,8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고,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뱅크 오브 호프의 그레인넥 지점이 1억 4,271만 달러로 예금고가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면 예금고가 가장 적은 은행은 신한아메리카은행 맨해튼 475 파크 애비뉴 지점으로 218만 달러에 그쳤고, 그 다음은 퍼스트 IC 은행으로 1,578만 달러, 프라미스원 은행 1,977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는 한인은행 지점이 92개, 예금고 총액은 231억 달러로 뉴욕, 뉴저지보다 지점 수는 2배에 미치지 못했지만 예금액은 3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또 조지아주 한 개 주만 한인은행 지점 25개에 예금액이 42억 5천여만 달러로, 지점은 뉴욕주보다 적었지만 예금액은 뉴욕주보다 2억 5천만 달러 정도 더 많았습니다. 연방법무부가 24일 금융결제회사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에 결제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자가 금융위기 직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런 불법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경쟁을 촉발하고 상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카드 발급사가 최소 2개의 독자적인 직불 결제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비자는 이 법으로 경쟁이 늘고 직불 결제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적인 입지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부담스러운 조건을 요구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해 연간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 한국, 독일 제조업체들이 앞다투어 미국으로 엑소더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세금 및 제조업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친제조업 정책을 실시해 중국 기업은 펜실베니아로, 한국은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은 조지아로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요 제조업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와 함께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미국에서 제조했을 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유지에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지역을 만들어 미국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체들을 재배치할 것이며, 나는 가전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길 원하며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외국 제조업체들의 상품에 대해 100%나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은 멕시코 등의 공장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세금의 여왕이라며 미 실현된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끔찍하게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경제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월 대비 낙폭은 2021년 8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며 경제 전문가 전망치 103.9보다도 5포인트 이상 밑돌았습니다. 또 향후 6개월 상황에 대한 기대 지수는 81.7로 하락했고 현재 지수는 124.3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처럼 엄청난 하락을 기록한 것은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소비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고용시장이 건강하고 실업률이 낮지만 소비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상승폭 둔화, 구인 건수 감소 등에 대해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30.9%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었으며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18.3%에 달했으며 이 역시 202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맥도날드와 게임 애니메이션 원신 임팩트의 콜라보를 기념하는 게임 이벤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게이머들을 위한 대규모 램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행사를 통해 원신 임팩트 세계를 재현해 게이머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행사에는 유명한 게임 인플루언서들도 초청돼 수백여 명의 게이머들이 원신 임팩트 세계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날에는 맥도날드와 원신 임팩트 콜라보 특별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오는 29일까지 맥도날드 앱을 통해 원신 임팩트 애플파이 또는 원신 임팩트 딜럭스 맥크리스피 밀을 구매하면 독특한 인게임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카드에 대한 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이 불과 2-3주 전에 비자 카드 주식 50만 달러어치 이상을 매도, 소송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트럼프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된 용의자의 아들이 암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티모시 도란 카톨릭 뉴욕대교구 추기경이 제79회 알프레드 스미스 추모 연례만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을 약속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 만찬에 불참한 먼데일 전 대통령 후보는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패배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에게 저주에 가까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국가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헬레는 카테고리 3 허리케인으로 강화했습니다. 헬레는 오늘 멕시코만 동부를 가로질러 26일 플로리다 걸프 연안에 도달할 예정으로 플로리다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잉이 2주째 파업 중인 노동조합 측에 향후 4년간 임금 30%를 인상하는 안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또한 계약 보너스는 6,000달러로 2배 올리고 401K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회사 기여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한 조력 사망기기가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사르코 판매 운영 관련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우체국은 도로교통 혼잡을 피해 2026년부터 생강에 바지선을 띄워 소포를 배달할 예정입니다. 소포 운송에 이용될 바지선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선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업체 오독사가 지난 18일에서 19일 프랑스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한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75%는 국정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